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신발은 갑자기 모두가 신고, 왜 어떤 책은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조용하던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바이러스처럼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를 통해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1990년대 중반 미국 볼티모어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독 발병률이 몇 년 동안은 아주 잔잔하게 유지되다가 1995년에 갑자기 말 그대로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탁 하고 켠 것처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비단 질병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신발 유행부터 범죄율 감소까지 이런 극적인 사회 변화 뒤에는 과연 어떤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사회적 전염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전염은 이 균형이 깨지는 아주 특별한 순간, 바로 티핑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런 현상이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 티핑 포인트를 촉발시키는 명확한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법칙을 하나씩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바로 소수의 법칙. 이름 그대로 모든 거대한 변화는 정말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80대 20 법칙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전염의 세계에서는요, 이 불균형이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거의 99대 1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특별한 소수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들이 바로 사회적 전염을 일으키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커넥터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집단,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덕분에 아이디어가 한 울타리를 넘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메이븐. 이분들은 정보 전문가인데 뭘 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이렇게 진심으로 정보를 나눠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일즈맨. 이들은 타고난 설득력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확신은 전염성이 있어서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어때요? 주변에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몇 있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고착성 요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퍼뜨려도 그 메시지 자체가 기억에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1960년대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TV 프로듀서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TV로 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내용을 아이들 머릿속에 착 하고 달라붙게, 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전설적인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릿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TV쇼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학습 전염병을 만들어냈죠. 그럼 비결이 뭘까요? 세서미 스트리트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작지만 아주 결정적인 변화들을 준 거죠. 덕분에 교육 내용이 아이들 뇌리에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착성의 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입니다. 바로 상황의 힘. 이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행동은 내 성격이나 신념에서 나온다고 믿죠. 하지만 이 책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아주 작은 신호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사소한 상황 변화 하나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990년대 뉴욕시입니다. 당시 뉴욕은 범죄 도시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시 당국이 뭘 했냐는요. 살인범을 잡는 대신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무질서부터 바로잡은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랍게도 살인 같은 강력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결국 그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깨진 창문 이론이 현실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이 상황의 힘은 물리적인 환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그룹의 크기도 우리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 혹시 한계가 있을까요? 그 마법의 숫자는 바로 150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발견한 건데요. 인간의 뇌는 구조적으로 약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이 숫자를 넘어가면 그룹 내의 유대감이나 정보 전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처음부터 큰 집단을 노릴 게 아니라 150명 이하의 작은 집단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규칙들을 한번 다 모아보죠.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그리고 상황의 힘. 이 작은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변화는요, 돈을 많이 쓴다고 혹은 힘이 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정확한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소수의 법칙으로 딱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고착성 요소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상황의 힘을 이용해 그 메시지가 잘 퍼져나갈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가능하고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실어주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약간만 힘을 실어준다면 그곳은 점화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지만 강력한 그 지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